어제 이낙연 총리 임명 동의안이 통과되는 데는 야당인 국민의당의 역할이 컸습니다. 그야말로 캐스팅 보트의 역할을 했는데요. 하지만 물론 당 안팎에서는 사실 쉬운 상황은 아닙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국민의당 김동철 원내대표 자리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이낙연 총리가 임명되고 오늘 바로 국회 찾았잖아요. 네. 두 분 인사하시고. 네. 사실 두 분 인연이 아주 가까우시죠? 네, 뭐 조금 있습니다. 뭐 계속 4년차 선배시라고요? 예, 중학교부터. 중학교부터. 네. 고등학교, 대학교. 네. 그리고 국회의원도 예. 어떻게 됩니까? 제가 4년 늦게 들어왔습니다. 항상 4년 뒤로. 예. 네. 친하시겠네요. 네. 29일 아침인가 그럴 겁니다. 그때 직접 원내대표께서 총리 후보자가 호남이라고 해서 국민의당이 무조건 지지하지 않는다라고 강도 높게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예. 그날 오후에 공교롭게 문 대통령이 한 2시쯤에 이제 수보회의 하면서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입장 발표를 하고 바로 저희가 프로그램 시작하려고 하니까 국민의당에서 임명 동의안 처리에 협조하겠다 이런 입장이 나왔거든요. 이거 우연입니까? 아니면 뭐 청와대가 뭔가 이런 입장을 좀 해달라. 그래야 우리가 좀 움직일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좀 하셨습니까? 네. 국무총리도 다른 장관과 마찬가지로 법과 원칙에 따라서 해야 된다는 점은 똑같죠. 네. 그러나 국무총리가 인준이 안 되면 문재인 정부 초대 내각 구성이 늦어지게 되고 네. 그렇게 되면 또 국정이 조기에 안정이 안 되기 때문에 그 또 부담은 국민들이 또 고스란히 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런 것들까지 감안해서 뭐 좋은 분을 결함이 없는 분을 인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초대 총리가 인준이 늦어져서 생기는 그런 어떤 부작용을 네. 최소화하는 것도 크기 때문에 네. 결국은 그것은 저 혼자서 결정할 수는 없는 거죠. 네. 그래서 의총을 무려 세 차례요? 세 차례였나요? 네. 그래서 여러 가지고 의원들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네. 많은 의원들이 그렇게 다 고민하고 또 당내에서 경론을 거쳐서 네. 그래도 결격 사유가 있기는 있지만 그래도 뭐 이걸 꼭 반드시 안 해줘야 될 그런 결격 사유라고는 볼 수 없다. 네. 그래서 그렇다면 우리가 대승적 차원에서 협조하자. 네. 이렇게 의견이 모아졌기 때문에 네. 그렇게 발표를 한 것입니다. 의원들 대부분 참여하셨고 참여한 의원들은 다 찬성표 던진 거로 보십니까? 수적으로 계산해 보면 어제 188분의 의원이 네. 참석해서 민주당이 120석이니까요. 120석인데 네. 102분이 참석을 안 했고요. 네, 네. 민주당은 우리는 40명인데 네. 39명이 참석을 했습니다. 그 계산해 보면 한 164명이 찬성표 던졌으니까 계산해 보면 대부분 찬성표 던지신 것 같아요. 국민의당에서는. 국민의당은 한 3명 정도가 네. 소신에 따라서 네. 반대한 것으로 그렇게 네. 해석이 됩니다. 당론은 아니었으니까요. 네. 네. 알겠습니다. 그래도 결국은 이제 박주선 비대위원장도 마지막에 당부를 했고 당론은 아니지만 네. 적극적으로 찬성 좀 투표 좀 해달라 이렇게 당부했고요. 결국은 호남표를 의식한 거 아니냐 뭐 이런 지적도 나옵니다. 네, 저희가 이제 여러 가지를 고려한 끝에 네. 대승적으로 협조하기로 했는데 네.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대승적 협조라고 하는 것은 청문특위에서의 경과보고서 채택에 협조하고 그리고 표결에 참여하겠다는 뜻입니다. 네. 표결에 찬성하겠다는 것은 아니죠. 네. 그러나 만약에 자유한국당이 이제 본회의 불참을 했기 때문에 네. 쉽게 통과는 됐습니다만 네. 본회의에 끝까지 참여해서 자유한국당이 부표를 던졌더라면 네. 만약 민주당이나 우리 국민의당이나 이 본회의 불참이 많으면 많을수록 네. 통과를 자신할 수 없게 되죠. 또 반대가 많아져도 마찬가지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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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우리가 어차피 대승적으로 협조하기로 한 것이 그래도 이 문재인 정부의 초기 내각의 어떤 그 조기 구성을 우리가 협조한다는 그런 뜻이라면 네. 또 이것이 부결돼 가지고 또 처음부터 시작하게 된다면은 그것은 또 우리 국민당에 돌아오는 부담 아니겠냐라는 네. 그런 뜻으로 의원들이 네. 이렇게 찬성을 많이 한 것으로 저는 그렇게 해석합니다. 알겠습니다. 방금 자유한국당 이야기하셨으니까요. 그러면 네. 여기서 자유한국당 정우택 원내대표 지금 당 대표 권한대행을 하고 있는데 이야기 잠깐 들어보겠습니다. 호남 민심을 의식해 하루아침에 여당 편에 돌아선 국민의당은
진정으로 국민의 편에 서서 야당의 길을 갈 것인지 아니면 특정 지역당으로서 민주당 이중대의 길을 갈 것인지 정체성부터 반드시 정립해야 될 것입니다. 자, 민주당 이중대란 말 앞으로 많이 들으실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우리 국민의당은 야당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민주당 이중대 되고 싶어도 네. 국민의당은 여당이 될 수가 없습니다. 네. 예. 우리는 무조건적인 반대, 반대를 위한 반대, 그것이 진정한 야당의 모습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협치는 1차적으로는 정부 여당이 해야 되지만 네. 야당도 협치해야 될 책임이 있다고 저희들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부 여당이 또 성공해야 되잖아요. 네. 문재인 정부는 성공해야 합니다. 네네. 문재인 정부가 실패하면 그것은 국민이 실패하는 거고 실패의 고통은 국민들이 전적으로 짊어져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문재인 정부가 성공의 길을 갈 때는 그 네. 길과 방향을 제시하는 역할을 야당이 해야 되는 거고 네. 실패의 길을 갈 때는 그 길을 가지 못하도록 적극적으로 막아서야 네. 된다는 게 저희들 생각입니다. 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이번 총리 청문회에 임한 거고요. 네. 우리는 자유한국당처럼 무조건적인 반대, 반대를 위한 반대는 하지 않을 것입니다. 네. 반대할 건 반대하고 도와줄 건 도와준다 이 말씀이시죠? 그렇습니다. 네. 네. 내일 이제 청문회 이야기 좀 계속하겠습니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 청문회가 있고요. 지금 장관 후보자만 한 6명 내정돼 있고 청문회 이제 줄줄이 열립니다. 그 중에 가장 눈여겨보고 계신 후보가 있다면요? 지금까지는 개별 의원들이 문제 제기를 했거나 네. 또는 언론을 통해서 이제 일방적으로 보도된 것들밖에 없고 이제 청문회를 열어봐야 네. 그 청문회 과정에서 본인의 해명도 듣고 네. 또 새로운 것이 드러날 수도 있는 거고요. 네. 그래서 아직 청문회가 진행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네. 지금으로서 어떤 예단을 가지고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무튼 네. 지금으로서는 네. 원칙에 입각해서 네. 철저하게 파헤치고 그리고 냉정하게 판단하겠다. 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위장전입 좀 여쭤볼게요. 네. 이게 사실은 그동안에도 뭐 계속 논란이었고요. 어제 네. 오늘 이야기는 아니고. 네. 위장전입 했어도 어느 후보자는 되고 어느 후보자는 낙마한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청와대에서 2005년 이제 청문회 한 당시 그 이후부터 위장전입한 사람들만 좀 배제하자 또는 네. 그 전에 했던 사람들 위장전입했으면 그 이후라도 그 전이라도 투기성 있는 위장전입만 좀 걸러내자. 예. 이 주장, 이 입장 어떻게 보십니까? 네, 우선 기준을 정해서 네. 2005년 7월 이후에 위장전입은 원천적으로 배제하겠다라고 네. 한 것은 저희들이 일단 평가하고 싶습니다. 네. 그런데 2005년 7월 이전의 위장전입은 부동산 투기가 아니면 네. 면죄부를 주겠다고 하는 것은 동의하기가 힘듭니다. 네. 왜냐하면 위장전입한 이유가 있었을 겁니다. 위장전입을 통해서 추구하고자 하는 목적이 있었을 겁니다. 네. 우리가 그런 것들을 따져보고 네. 거기에서 결격의 정도가 어느 정도일까를 네. 이게 판단하는 것이 맞는 거지. 네. 무조건적으로 뭐 면죄부를 준다 이것은 네. 안 될 일이죠. 그러니까 청와대 주장은 그 중에 투기성이 있는 사람은 이제 투기성은 배제하자. 국민들이 이제 용납할 수 없는 것이 분명하죠. 그건 물론이고. 그러나 네. 부동산 투기가 아니라 하더라도 네. 그 상황에 따라서 네. 경우에 따라서 네. 그 어떤 그 부도덕의 어떤 그 강도 등은 네.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네. 그냥 이걸 일률적으로 말할 수는 없는 거고 네. 경우에 따라서 달라지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합니다. 청문회 시스템 좀 바꿔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왜냐하면 사실은 네. 뭐 지난 정부, 그 지난 정부에서도 계속해서 정말 좋은 인재분들이 우리 네. 내각에 들어올 만한 분들이 좀 해보시겠습니까? 하면 청문회 때문에 다 손살을 치신다는 거 아닙니까? 이건 다 네. 아마 우리 국회에서도 인정 많이들 알고 계실 겁니다. 이 부분 어떻게 네. 보십니까? 우리가 이제 지내놓고 보면 네. 70년대, 80년대, 90년대 참 격동의 세월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아주 정말 그 격동의 세월을 치열하게 살아왔기 때문에 네. 누구도 엄격한 도덕성의 잣대를 들이대면 네. 피하기가 쉽지 않은 그런 세월들이었지 않습니까? 네. 그러나 그렇다 하더라도 도덕성을 검증하지 않을 수는 없는 건데 네. 이제 민주정부 10년 동안 이 보수정당이 아주 혹독하게 검증을 했고 네. 또 보수정부 9년 동안 또 중도 진보정당 측에서 네. 또 아주 그냥
엄청난 어떤 또 그 공세를 편 것도 사실이지 않습니까? 네, 네. 그래서 이제 문재인 정부 이 초기 내각이 네. 이제 구성되고 나면 네. 여야가 적어도 그 점에 있어서 네. 도덕성 검증은 저는 사전에 여야 시민단체 전문가 등이 함께 네. 해서 이건 비공개로 좀 검증을 해서 네. 그 비공개 검증 과정에서 비공개 검증을 100을 넘지 못하면 네. 아예 지명조차도 하지 않는 네. 그렇게 하고 국회 청문회는 정책 검증에 주력하는 것이 맞다 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제가 짓궂은 질문 하나 드릴게요. 만약에 네. 저 다음에 우리 국민의당이 집권해가지고 만약에요. 네. 집권해가지고 내각에 들어와라고 하시면 지금 상황, 지금 시스템에서 청문회 받으실 어떻게 하실 것 같으세요? 글쎄요, 저는 뭐 충분히 통과된다고 자신하는데 네. 또 제가 모르는 그러니까 뭐가 또 사선이나 하시고. 튀어나올지 모르겠습니다. 모르는 네. 뭐 오래전 뭐 진짜 네. 예, 뭐. 저도 뭐 예상하지 못했던 것이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네. 저는 그래도 하여튼 뭐 여러 가지 오직 그 정치하는 사람은 네. 일단은 이 의정 활동에만 집중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네. 다른데 뭐 이렇게 이렇게 시선을 받아서는 네. 안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살아왔기 때문에요. 네, 알겠습니다. 우문 현답 해주셨습니다. 문자 폭탄 이야기 좀 해볼게요. 직접 많이 받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번에도 저도 좀 받으신 것 중에 저는 전문 당사자가 아니어서 네. 많이 받지는 않았지만 네. 그래도 원내대표라고 해서 한 수백 통은 받은 것 같습니다. 그 중에 이거 정말 화난다 이런 것도 있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제 국회가 이 공직 후보자를 철저하게 검증하는 것, 네. 도덕성이나 자질과 능력을 네. 그렇게 하는 것은 우리 국회의 책무지 않습니까? 의무죠. 예. 네.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서 뭐 이렇게 이제 그 비판하는 것은 네. 적어도 그 합리적인 비판이라면 네. 국민의 표현의 자유로서 충분히 저는 인정한다고 봅니다. 인정해야 된다고 봅니다. 네, 네. 그러나 그것이 욕설, 협박, 네. 그리고 여성 의원에 대한 성적 비하, 네. 심지어는 가족에 대한 어떤 위협까지 네. 등장한다면 그것은 헌법이 인정하고 있는 네. 표현의 자유의 한계를 네. 일탈한 것이다. 이것은 적어도 법적으로도 문제가 될 수 있다. 저는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손혜원 의원이 원래 저 홍보 마케팅 하시는 분이지 그 전문가잖아요. 예. 문자 폭탄을 문자 행동이라고 부르자 네. 어제 이런 이야기 했던데 이런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그 말을 저는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 네. 양념이라고 한 것과 같은 맥락에서 보는데 참 균형 감각이 없는 한쪽으로 치우친 네.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사드 좀 여쭤볼게요. 네. 청와대는 이제 의도적으로 일정 부분은 보고를 누락한 것이다. 의도적이라는 표현을 청와대는 쓰고 있습니다. 근데 네. 국민의당 논평을 보면요. 논평에서 이미 언론을 통해 보도됐던 사실이다. 그러니까 많은 기자들이나 국민들이 좀 알고 있는데 대통령의 뒤늦은 경로 뒤에 어떤 의도가 숨어 있는지 알 수가 없다. 설명을 해주시면 어떤 뜻입니까? 네, 이 사드는 한 개 포대가 네. 한 개 포대가 들어오는데 네. 한 개 포대는 발사대가 6기로 되어 있습니다. 네, 네. 근데 지금 성주 기지에는 2기가 배치되어 있거든요. 네. 그럼 4기가 들어와야 될 것은 당연한 이치죠. 네. 그래서 4기는 그런데 이미 4월 26일 YTN 보도에서 네. 들어오고 있다는 것이 밝혀졌지 않습니까? 네. 물론 언론 보도고 이것은 정부가 공식적으로 확인해 주지 않았기 때문에 네. 뭐 그것은 이제 그 어떤 그 정부의 입장이라고는 볼 수는 없죠. 네. 네. 그러나 알만한 사람들은 다 알고 있었던 내용입니다. 네. 그런데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저는 상식적으로 국방부가 청와대나 대통령에게 의도적으로 뭐 이걸 허위 보고를 했다거나 은폐했다고는 좀 보기가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됩니다. 네. 다만 네. 대통령과 이 정부의 입장이 맞다면 말하자면 허위 보고나 은폐가 사실이라고 한다면 이것은 국기문란으로서 엄중히 다스려야죠. 네. 그러나 그 경우에도 네. 저는 이것은 국가 안보에 관한 군사 기밀이기 때문에 네. 네. 이것은 네. 비공개리에 은밀하게 조사해서 네. 사실관계를 파악하면 될 일이지 네. 이것을 공개적으로 지시하고 해서 현 정부와 국방부 간에 뭔가 이렇게 이 진위 공방을 벌이는 것은 네. 국민들을 그렇지 않아도 그 가뜩이나 불안하게 만드는 것이 아닌가. 네. 저는 옳은 방식은 아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시간 때문에 마무리를 해야겠습니다. 조금만 여쭤볼게요. 광주 광산구에서만
내리 4번 다 예, 그렇습니다. 되셨죠. 예. 호남 출신 또 내각도 많이 이제 후보자가 되고 이러다 보니까 아마 호남 지역에서는 또 민주당에 대한 지지율 또 정권 초기이기도 하고요. 네, 네. 많이 높아졌을 것 같은데 예. 그쪽 여론 어떠세요? 또 회복할 기회가 올까요? 저는요, 이 다당제는 국민들의 선택의 폭을 넓히는 겁니다. 네.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경쟁이 있으면 있을수록 국민들의, 소비자인 국민들에게 선택의 폭이 넓어지고 네. 좋은 상품, 좋은 네. 서비스가 이렇게 제공이 되지 않습니까? 네. 정치도 마찬가지입니다. 호남에서 국민의당과 민주당이 경쟁하기 때문에 호남 총리도 있었던 것이고 네. 또 그만큼 호남의 발전을 위해서 많은 공약도 내놓았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뭐 호남에서 지금 당장 대통령 선거가 끝나고 민주당의 문재인 대통령 정부를 출범을 도와주기 위해서 민주당에 대한 어떤 우호적인 여론이 많은 것은 사실이지만 네. 그것이 국민의당을 배제한 것은 아니고 국민의당과 민주당이 이렇게 공개적으로 경쟁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 정치는 그만큼 발전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국민의당 김동철 원내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